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화입니다. 드디어 축구 신화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A매치 평가전에서 비로소 이강인이 우리 대표팀의 확고한 주전을 넘어서 진정한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축구 신화는 오래전부터, 즉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 출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던 시절부터 이강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출전 시간일 뿐이라고 강변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유튜브 채널들은 이강인의 단점을 지적하는 데 급급하면서 벤투가 이강인을 국가대표에 차출하지 않는 배경으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이유로 이강인의 단점들을 나열하면서 벤투를 대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즉 체력이 부족하다, 수비력이 모자란다, 오프더볼 플레이가 미숙하다 등등, 사실 엄격히 말하자면 공격형 미들필드로서는 그리 필수적이지도 않은 요소들을 가지고 이강인의 역할과 가치를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는 엔트리 정원으로 이강인을 마지못해 최종적으로 선발하였고, 이강인은 포르투갈전 등에서 맹활약으로 우리 대표팀을 16강으로 견인하여 그런 벤투를 명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에이스 공격수로 대활약을 펼쳤고, 그 결과 이번 시즌에는 유럽 최고 명문 클럽 중에 하나인 파리 상제르맹으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역량을 알아본 엔리케 감독 체제하에서 시즌 초반에는 꾸준히 선발로 기용되었다가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파리의 주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은 이미 U20 월드컵에서 한국을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했을 때 검증이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국내파 전문가들은 모두가 이강인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폄하하는 행태들을 보이면서 이강인이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하자면 이러한 주제의 영상은 이강인이 대표팀의 진정한 에이스로서의 활약을 보여줄 때 올릴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두 번의 평가전에서 비로소 이강인이 대표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클린스만이 벤투 후임으로 결정이 났을 때 축구신화는 클린스만이 이끄는 대표팀의 성적을 불문하고 클린스만이 이강인을 주전으로 그리고 공격의 핵심 자원으로 스포트를 한다면 클린스만을 지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클린스만의 그간의 행적과 발언 등을 고려할 때 클린스만에게 팀 전술의 완성도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고, 다만 이강인이 대표팀의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을 한다면 그는 클린스만의 역량 부재를 컴프라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강인이 공격의 핵심으로 팀의 에이스로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클린스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감독이 대표팀을 지휘하더라도 대표팀 전력은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평가전에서의 대표팀의 졸전을 두고 클린스만은 경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평가전에서는 이강인의 대활약으로 이강인이 대표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클린스만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감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어떤 유형의 감독이 대표팀을 맡게 되든 이강인이 팀의 에이스로 지속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한 우리 대표팀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갖추게 되고, 따라서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 수군의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대표팀과 아랍에미레이트의 경기입니다. 벤투는 올해부터 아랍에미레이트의 감독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소 유아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표팀이 벤투의 아랍에미레이트를 맞아 특히 이강인의 맹활약으로 대파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축구 신화의 분석과 예측의 정확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강인에 관한 아주 많은 영상들을 올렸지만 그 공통된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이강인은 마라도나, 메시 그리고 지단과 같은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재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하에 다양한 내용의 영상들을 올렸지만 그 중에서도 이강인을 마라도나와 메시를 비교한 내용들이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라도나와 메시의 장기 중의 장기인 드리블을 이강인의 드리블과 비교하면서 분석한 내용은 아마 아직까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드리블의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비교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요소들, 즉 정교한 테크닉과 심리적인 요소까지 함께 분석한 내용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선수들의 드리블의 그런 세부적인 퍼포먼스와 액션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차원에서는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축구신화의 발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축구 신화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포탈 사이트 다음에 해외 축구 토론방에서 올린 당시 월드컵 관련 포스트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전에서 4대1로 패한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당시 이 포스트는 거의 100만 뷰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스포츠 관련 단일 포스트 최다 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축대에서 가장 먼저 발목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또한 메시의 드리블을 분석하면서 축구 선수들의 무게 중심을 최초로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공중파 축구 경기 해설에서 발목과 무게중심은 주요한 해설 요소로 자주 들을 수 있고 축구는 발과 머리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축구는 발목과 지능으로 하는 스포츠다 라고 하는 명제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개념 정립은 어린 시절 축구에 올인했던 한 소년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축구 신화는 초등학교 시절 거의 축구만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축구는 소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유일한 축구 잡지였던 월간 축구를 사보면서 해외 축구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소년의 꿈은 당시 최강 리그였던 분데스리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하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러고 싶다는 정도의 바람이었지만 그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고 아마 지금 시절이라면 조기 유학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운동을 하는 것을 터부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이런 꿈은 저절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핸드볼부가 생겨서 2, 3학년 동안 핸드볼 부원으로 경기에 나가기도 했는데 다른 중학교 축구부에 테스트를 받으러 가기도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학을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소년 시절의 꿈과 경험이 지금의 이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축구 채널을 운영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수 시절 동네의 중고등학교 선수들인 형들과 팀을 이루어서 성인들이 주축인 조기 축구 애들과 이른바 내기 축구를 하러 다녔던 그리고 경기에서 이긴 상금으로 축구 잡지를 정기적으로 사보았던 축구 신화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오고 있네요. 축구 신화는 손흥민을 독일의 함부르크 시절에 처음 보았을 때 우리 축구계에서는 보기 드문 공격수 제목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손흥민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근 15년에 이르도록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대대로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성장하였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놀라운 기록까지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트넘의 주장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다시 골 레이스를 펼치면서 토트넘을 우승 경쟁팀으로 이끌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강인에게서는 손흥민과 또 다른 축구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 축구 신화가 생각하고 지향했던 바로 그런 축구를 이강인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축구라는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경기를 리드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이강인이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기력을 보여준 역대 최고의 공격수들을 꼽자면 펠레, 마라도나, 크루이프, 지단, 메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호나우두, 앙리, 반바스텐 등 기라슨 같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이들은 크레그로스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플레이에 그쳤던 반면 앞에 5명의 선수들은 미드레스부터 경기 전체를 장악하고 조율하는 동시에 최전방의 크레그로스의 역할 또한 최고 수준으로 보여준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축구 신화는 개인적으로는 펠레를 최고로 꼽지만 이강인의 플레이는 지단의 플레이를 담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단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토탈 패키지입니다. 공격수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역량과 재능 그리고 센스까지 구비한 선수이고 더 나아가 월드컵 결승전 등과 같은 슈퍼매치에서는 크랙으로서 골을 꽂아 넣으면서 팀의 우승을 이끌어내는 승부사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볼 터치와 골로 이어지는 슈팅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는 야수 같은 감각 그리고 넓은 시야와 끝없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아크로바틱한 드리블과 정교한 패스 그리고 주장으로서 팀 전체를 리드하는 아우라 등 모든 면에서 지금의 이강인의 플레이는 지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전에서 튀니지전에서의 프리킥 골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신감을 이강인에게 심어주었을 것이고 특히 베트남전에서 물론 상대 수비의 마크가 느슨한 면도 있기는 했지만 박스 안에서 슈팅 직전 감각적으로 맞은편 골포스트를 읽고는 정확하게 그곳을 찔러 넣는 골은 이강인이 플레이메이커는 물론 그런 역할을 넘어서 지단과 같은 게임의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강인이 공격의 중심으로 대표팀 공격을 전개하고 이끌 때 그리고 그런 공격 패턴이 더욱더 날카로움을 더할 때 과연 우리 대표팀의 경기당 골 스탯은 얼마나 나올지 벌써부터가 궁금해집니다.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 이강인 쉬프트의 대표팀 전력이 과연 어떤 수준인지를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축구계에 과시하면서 수군의 우승을 일궈내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